겨울 일본 설국의 첫인상은 너무나 하얘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겨울이면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순백의 아름다움으로 무장하는 니가타현의 도오카마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지붕 위에 눈을 치우고 있네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저 지붕에서 눈 치울 때 위험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설국이라 하면 홋카이도나 삿포로를 먼저 떠올리지만 이곳 니이가타현도 겨울 하룻밤 동안 1m가 넘게 쌓이는 눈의 고장입니다. 바람 소리만 들릴 뿐 고요한 설원. 소설 설국의 제목 그대로 니이가타는 눈의 나라입니다. 니이가타는 눈이 많기로 정말 유명한 고장인데요. 하룻밤에도 보통 40cm나 50cm 정도의 눈이 내리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걸어갔던 이 길은 사람들이 좀 지나다녀서 길이 좀 나 있는데 한 발짝만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말이죠. 이 정도의 눈이 쌓여 있을 정도로 정말 이곳은 정말 대단한 눈천지입니다. 겨울에 내린 눈은 일본에서 가장 긴 강인 시나노강을 만나고 그 물로 니이가타의 쌀과 사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고시히카리라는 산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역시 눈도 많고 물도 많으니까 참 쌀도 좋은 고장으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도오카마치시에 위치한 마츠노야마. 마을로 들어서자 맛있는 냄새가 여행자를 붙잡습니다. 나메코지루. 오늘만큼은 마을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이 공짜입니다. 이 마을에 특별한 행사가 있기 때문이죠. どうですか? 美味しいです。美味しいです。温まります。なめこ汁ってこの辺の特産物みたいなもんですか？そうです。甘酒いかがですか?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우리나라 이제 죽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약간 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저알코올 정도 들어가 있는 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마을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마을 행사의 주인공들은 작년에 결혼해 1년이 채 안 된 신혼부부들입니다. 実際に言われる婿投すみぬりっていう行事があるんですが、その日のお祭りなんですよね。 신혼부부를 축하하는 축제. 신랑을 던지는 사람들의 각오가 남다릅니다. 今までで一番遠くに投げてやります。 신랑을 등에 태워 던질 장소로 이동합니다. 장소는 5m 높이의 눈언덕. 던져질 주인공은 이 마을이 고향인 신부를 데려간 신랑들입니다. 오늘만큼은 신부를 데려간 것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죄일까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제 몸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죠. 이런 경험 언제 또 해보겠습니까? 태어나서 뭐 결혼한 지도 꽤 오래돼서 새신랑이 될 일도 이제 앞으로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행사에 참가할 수 있게 돼서 오늘은 뭐 아주 즐거웠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이 눈과 함께 소복히 쌓입니다. Snow is glistening, a beautiful sight. We're happy tonight,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오카마치를 떠나 다음 여행지로 선택한 곳은 유사와. 유사와는 소설 설국의 탄생지입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에 밑바닥까지 하얘진 듯했다. 유사와는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일본의 소설 설국의 주 무대인 곳입니다. 유사와에 오면 꼭 들리고 싶은 곳,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묵었던 료칸입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ここがですね、はい。かつて川端康成さんがお泊まりになった、はい旅館ですか？そうでございます。はい。昭和9年からはい約3年間かけまして、はい雪国を執筆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あ、そうですか。はい 가와바타 선생은 이곳 료칸을 3년간 다니면서 소설 설국을 집필했고 1968년 일본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눈 내리는 계절을 재촉하는 화로, 부드러운 솔바람 소리가 나는 주전자, 설국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재밌는 거는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한 번도 추운 겨울날 이곳을 방문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료칸에서의 남은 여정은 온천수에 띄운 사케를 한잔하며 설경을 감상했습니다. 눈의 나라 유사와를 떠나 니이가타항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반, 물의 나라 사도섬으로 향합니다. 니이가타와 100길로 이어지는 사도섬의 관문 료츠항. 제가 찾은 마을은 17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구로힘의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한 동상이 눈에 띕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파도 피하기 지장보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의 어느 마을에도 있는 보살인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파도 피하기 지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 항구, 이 근처 항구에서 그 큰 파도 때문에 죽었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의 혼을 그런 기리는 의미로 세운 그런 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 추우니까 이렇게 옷도 입혀놓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요즘 사도는 방어가 풍년이라고 합니다. 失礼します。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はい。ですね、はい今日ブリ漁に出る船があるって聞いてはい訪ねてまいりましたが、はいよろしかったらちょっと今日いいですよ乗らせ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どちらからおいでになったんですか。私韓国から来てあそうですかあ日本のあちこちを回っているものなんです。そうですか。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れからですね、沖へ出ますけども、はい寒いですし、風もありますから、はい気をつけて一緒に出て、許していただけますか。寒ブリ漁の様子を見て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바다로 나가기 전 키요타 씨는 바다의 신에게 잔을 올립니다. 방어의 풍년과 어부들의 무사한 일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漁に出るたんびにいややってらっしゃそうじゃなくてるんですか？節目節目ですあ、節目お正月とか網入れとかそれから大漁とかそれからまあ逆に今度漁のない時もそういう形でまあお願いをするなるほど漁があればあった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となければなくてまあお願いしますとそういうまあ漁師のある意味では勝手なねお願いですねそうですか。はい 다음 날 새벽 눈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하면서 출항이 평소보다 빨라졌습니다. そしたらこれ、安全面でライフジャケットとそうですか。ヘルメット。わかりました。그런데 구명조끼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바라는 건 파도와 맞서는 선원들 앞에서 사치겠지요? 항구에서 30여 분 남짓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今日ねブリを入ってるとこやりますから今日も1000本ぐらい取れればいいですね。今日はもう100本ぐらい100本ぐらい目指して。 100本ぐらいあげますからはいそうですか。배 두 척이 그물을 모으자 선원들의 손이 바삐 움직입니다. 사도섬은 철마다 고등어, 멸치, 대구, 방어잡이로 풍년인 곳입니다. 겨울의 사도는 방어가 제철입니다. 첫 번째 그물에서 올라온 방어는 크기가 작은 방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생김새가 독특합니다.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오 이놈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데요? 개복치입니다. 아직 덜 자란 새끼라고 하는군요. 小さいですしかわいそうだからかわいそうとかそれでまあ放流するんですそうですか。じゃあ自分でこれ捨ててもよろしいですかね。どうぞどうぞちょっと捨てますね。はい。その時ね大きくなってまた帰ってきてくださいとそう言ってくださいわかりました。はい。자, 너는 좀 더 커진 다음에 돌아와라. 어이구, 으쌰. 참치며 보고며 다양한 고기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초대형 갈치일까요? 深海魚だ深海魚 深海魚ですか。 크기가 무려 4, 5m 정도는 돼 보였습니다. 이번엔 큰 방어들이 올라올까요? 그물 가득 방어들입니다. これ寒ブリ。でっかい寒ブリ。굉장히 큰 방어가. 크면 클수록 맛이 좋다는 생선 방어. 일정 크기를 넘어서면 맛과 향이 떨어지는 몇몇 어종과는 달리 방어는 크기가 클수록 맛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방어는 가장 좋아하는 횟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와, 이거 뭐 엄청 큰데요? 오, お気持ちは。ハッピーです嬉しいです。私がこの船にそうです乗ったからいっぱい取れたんじゃないですか。もうねはい。 배는 풍어를 이루고 입항을 했습니다. 가파는 커다란 방어들로 가득합니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바다 위에서 별 도움이 되지 못했던 저는 선원의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만선으로 돌아온 기쁨. 사도의 뱃사람들은 이미 내일의 바다로 향해 있겠죠. 동네 고양이들이 어부들의 휴게소에 집합했습니다. 오늘 잡은 생선들 때문입니다. 큰 방어들을 수확하고 난 뒤 배에 오른 선원들과 함께 잡아온 생선으로 회포를 풀었습니다.
오, 맛있다.どうですか味の方はあ美味しいですそれはダメマシったっていうマシった漁師は口が先に生まれたのかな。気をつけて。あ、わかりました旅を続けてくださ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はい。じゃあ。おはいお大事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大事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혹독한 추위와 눈 덮인 환경에서 슬기롭게 이겨내는 니이가타 사람들은 설국의 주인공입니다. 일본의 북알프스는 히다 산맥을 중심으로 기후, 나가노 등 4개의 현을 포함합니다. 북알프스의 여정은 히다 산맥의 관문 츠우부 산악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일본의 북알프스라 불리는 히다 산맥의 중심, 츠우부 산악국립공원. 정상을 만나기 전 국립공원을 트레킹하기로 했습니다. 해발 1300m 고지, 북알프스의 나베다이라 고원에서 출발합니다.あとはこちらに見える山、笠ヶ岳と言います。岐阜県内での最高峰。 북알프스 줄기인 산들의 연봉을 감상하는 트레킹 코스죠. 겨울 국립공원의 트레킹은 설피 트레킹, 스노우슈입니다. 눈밭을 원 없이 뒹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어본 설피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신발보다 무려 3배나 큰 설피였죠. これまでよいしょよいしょよいしょいやよいしょよいしょあちゃちゃちゃ이번엔 설피 한 짝이 보이지 않습니다. 以前スノーシュー片方どうしたの？どこ行ったんですかね。ちょっと今ちょっとわかんないんですけれども。雪の中じゃない？そうですか。ちょっと探しに行って。行ってきますか。はい、わかりました。これでよろしいでしょうかね。行けますかね。こんな状態で。내일 찾으러 오죠. 뭐 내일 네 내일. 깊은 산세와 빼곡히 우거진 겨울숲. 북알프스의 정상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본에서도 유일한 2층 곤돌라를 타고 천공을 향해 오르는 길. 북알프스의 하얀 세상이 펼쳐집니다. 로프웨이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는 경치도 이렇게 좋은데 위에 올라가서 직접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하얀 아이스크림 나무를 심어 놓은 듯 꼿꼿하게 서 있는 거대한 수빙. 풍경화로도 표현할 수 없는 눈의 나라입니다.
3000m급 북알프스의 고봉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곳. カバン持っとってほしいわ。 1800년도 후반에 영국의 산악인이자 선교사인 월터 웨스턴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 산들을 올라보고 마치 유럽의 알프스를 닮았다고 해서 일본 알프스라는 이름을 자기가 쓴 책에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곳을 일본 알프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올라와 보니까 왜 이곳을 일본 알프스라고 부르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3000m급의 고봉들이 병풍처럼 늘어선 북알프스. 매년 20m가 넘는 적설량으로 봄이 되어야 그 속살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알프스의 지붕, 나가노현의 시가고원 아래 자리 잡은 지옥 계곡으로 가는 길. 저는 아주 특별한 온천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길 앞을 가로막는 녀석들. 일본 야생 원숭이들입니다. 겨울, 일본의 원숭이들은 차가운 눈맛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종의 놀이이자 호기심이 많기 때문이죠. 아, 이놈들이 추운데 눈 속에서 뭘 저렇게 먹고 있는 건지 손도 안 시려운가? 아, 참나. 그리고 만나는 이색적인 풍경. 산간 계곡 옆에 자리 잡은 원숭이 전용 노천탕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에서 온천욕을 즐기는 원숭이들. 계곡을 따라 흐르는 온천수에 온천욕을 즐기는 모습이 영락없이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너희들은 좋겠다. 따뜻한 온천 속에 들어가서. 약 300여 마리의 야생 원숭이들이 다녀가고 있는 원숭이 전용 온천. 온천을 즐기는 일본인들을 보고 자라서일까요? 보고 있자니 망중한도 이런 망중한이 없습니다. でその時に猿がたまたまその旅館の露天風呂に小猿がその淵で寒い時にね遊んでいて、それでだんだん体を沈めるようになってお風呂に入るようになった。それがだんだんと群れの中に伝わってきたの。それで猿はお風呂気持ちよくなると中で糞をするので、人の入るところは衛生的に悪いので、それでこっちにわざわざ猿専用のお風呂を設けた。 이곳 원숭이들에게도 일본의 겨울은 기다려지는 낭만의 계절입니다. 구불구불 산길로의 노선. 구비구비 북알프스 자락의 산길을 따라 저는 다시 깊은 산골 마을로 들어갑니다. 깊은 산 속에 꽁꽁 숨겨놓은 듯한 비밀의 마을. 이곳은 해발 1000m 고지에 위치해 있어 지도에도 없는 마을로 통하는 모리모입니다. 가는 길엔 집집마다 곶감을 말려놓은 것처럼 담벼락에 가지런히 뭔가를 걸어두었는데요. 튀김 같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산간 오지 모리모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겨울 양식으로 눈에 보관한 물을 겨우내 말려서 1년 내내 저장식품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마을에 온 김에 저도 부부의 일손을 돕기로 했습니다. 산간에서 자란 무여서인지 무가 꽤나 무거웠는데요. こういうの初めてなんです これからうちで働いていただけますか？そうですか、それだけできれば大丈夫です。あ、そうですか。ちょっと考えてみます。もう腕にもうきてますよ。ごめんなさい。普段使ってない筋肉ですから。ごめんなさい。 우리나라의 무말랭이와 조금 다른 건 삶는 과정을 거칩니다. 수분을 흡수한 말린 무는 조림이나 탕에 넣어 먹으면 말랑말랑 씹히는 맛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겨울의 추위와 태양이 만들어낸 은혜로운 음식이라 말하는 주민들. 단순히 그냥 말린 무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게 잘 마르라고 보다 세심하게 거들었습니다. これでいいですかね。はい大丈夫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ですか、あの出来栄えは。上手に上手にで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밤의 추위와 낮의 태양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할 추위에 말린 무, 간보시 다이공. 모리모 사람들을 닮아 있었습니다. 立たなかったやつ。お湯で戻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好きなように味付け。あ、どうも。はい、さようなら。はい。 ご縁がありましたら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 산간에 사는 부부는 그렇게 다시 산을 내려갈 계기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인사를 전합니다. 도야마현 서부를 흐르는 쇼강. 겨울의 쇼강은 강줄기를 따라 펼쳐지는 설경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멋지다. 깊고 깊은 겨울 속으로 끝이 없을 것 같은 강을 따라 알프스의 꼬마 줄령들을 지납니다. 쇼강은 구불구불 흘러 북알프스 자락 산간 마을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꿈을 꾼 듯 마주친 동화 속 산간 마을. 천공의 성 라피우타 같은 일본의 만화에나 등장할 법한 마을. 지붕 모양이 두 손을 합장을 하고 있는 듯한 이 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고카야마 합장마을입니다. 북알프스 자락의 도야마현에 위치한 고카야마는 겨울 일본에서 호설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눈이 떨어지기 쉬운 정삼각형 모양의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ここ雪が多いところですね。雪が多いですわ。まだ今年少ないから。あ、そうですか。住めばなんとかで。大丈夫や。あ、そうですか。そうでも思わなしゃあない今で。あ、なるほど。どこ行こうにもこんな年寄りになってどこ行こうにも嫌やからどっか行こうか言うても。このうちは何年ぐらい経ったもんですかね。水戸の後期の家は140年ぐらい経っとるのかな。 140年。江戸時代の後期に作られたんですか。 집들은 짧게는 100년, 길게는 400년 전에 지어진 가옥입니다.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는 이와세 씨의 집. あ、こんにちは。お邪魔させていただきます。はい。 올해 나이 80인 이와세 미키오 할아버지. 이와세 씨는 4대째 이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はね、建ててね300年です。300年前に建てて。300年前。あ、そうですか。はい。合掌造りではね、一番大きい日本一です。あ、そうですか。 총 5층 구조의 집은 좁다란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층으로 들어서자 밖에서 본 것과는 달리 가로 26m, 세로 13m 크기의 방 규모가 눈을 의심케 합니다. これはね、昔ね、岡江子さんを飼った棚です。これはね、こう7段にねして、そしてここに全部こう岡江子さんを飼った。 40여 명의 대식구와 양잠을 하며 사셨다는 할아버지. 私はね、もう80歳になりましたけどね、そうですか。80年間、この家に生活しておりますからね。そうですか。やはりね、なんとかしてね、次の代もね、まだ守ってくれればいいなと、こう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そうですね。겨울, 일본의 전통 화로인 이로리에서 곤들매기가 익어갑니다. 합장 촌락엔 7채의 집들이 민박집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민박집에 머물면 도야마 현의 음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ここの料理がお口に合いますね。厚揚げですね。なんかすごく美味しいですよ、タンパク質とか。そうですね。特にね、この富山の食べ物ってね、タンパクで、もう韓国人の口に合うと思いますね。そうですね。 강과 알프스의 산을 품은 도야마현 고카야마의 밤이 눈처럼 포근하게 깊어갑니다. 오로지 파란 수평선만이 펼쳐진 바다. 그 바다 위 알프스의 만년설이 펼쳐지는 곳. 저는 도야마현에 위치한 히미 해안을 찾았습니다. 今日は特別あれですよね。風景がいい。景色がいい。朝も良かった。でもすごいですね、ここの風景というか。毎日来られるんですか、このスポットは。いや、毎日でも天気がいい時に来る。あ、地元の方？この辺の？ああ、なるほど。 하늘이 허락해야만 바다 위 신기루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일본의 명산 다테야마 연봉. 아, 이것이 이제 바다와 3,000m급 이상의 높은 산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일본에서 유일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 정말 넓은 바다와 저기 눈 덮인 산들이 마치 한 폭의 병풍을 둘러놓은 것처럼 아주 절묘로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색다른 느낌인데요. 바다 위 알프스의 고봉은 손을 뻗으면 닿을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약 700여 킬로미터. 아오모리는 일본의 혼슈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의 끝이었던 아오모리는 홋카이도로 가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츠가루 해협을 사이로 건너편은 홋카이도, 동쪽으론 태평양과 이웃하고 있죠. 푸르다는 뜻의 일본어인 아오이와 숲을 말하는 모리가 합쳐진 아오모리. 겨울 아오모리는 하얀 숲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하코오다 산으로 가는 길. 겨울산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저만 스키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八甲田のスキー場って他のところに比べてどうなんですかね。そうですね。まずは温泉があるところですね。あ、そうですか。あとはパウダー、雪。
ゴンドラさえ動けばどこでも滑られますので毎日。毎日。ああ、そうですか。よく来られるんですか、ここは。もうパウダーで10年。あ、そうですか。春スキーを入れるともう30年ぐらいになる。30年ぐらい。부드러운 파우더 눈은 스키어들의 로망이라고 하죠. 1500여 미터 정상으로 오르는 길. 수천 그루의 나무들이 두터운 겨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날씨가 허락해야만 선명하게 보이는 하코오다 산의 설경이 설국의 진수를 뽐냅니다. 스키뿐만 아니라 하코오다 산이 명산인 데엔 겨울 하코오다 산의 상징인 거대한 눈의 괴물 때문인데요. 오, 와. こちらに樹氷があります。 아래 주효ですか? はい。 이야. 1월에서 4월 초까지 날씨가 맑아야만 볼 수 있는 스노우 몬스터. 눈과 나무가 만들어낸 수빙입니다. 와, 수빙이요, 수빙. 처음 봤습니다. 이 엄청난 눈, 바람 이런 걸로 이게 원래 나무인데 마치 사람이 조각해 놓은 것처럼. 어휴, 이거? この木はですね、はい、春とかなると、はい、また、どうなんですかね。生きてます。生きてますか。はい。この樹氷があることによって冬守られています。ああ、なるほど。どういうことですか。 세찬 눈보라를 맞으며 얼기를 반복했을 수빙. 수빙이 절정에 이르는 2월 말이 되면 최대 높이가 무려 4~5m나 된다고 합니다. 아, 이게 말로만 듣던 파우다 눈이구나. 아, 그냥 날려버리네, 가루처럼. 눈보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스키를 즐깁니다. 눈보라에도 스키어들이 하코오다 산을 찾는 데엔 파우더 눈의 감촉과 수빙 사이를 내려가는 코스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빙 옆에서 인빙이 될 뻔했죠. 아, 여기 한 시간만 이렇게 서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와, 지금 여기가 영하 15도인데 바람도 불고 그래서 체감 온도는 영하 30~40도는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영하 30~40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마이너스 30~40도의 추위인 것 같아요. 우와. 이럴 수가. 저는 이만 하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오모리의 서쪽 츠가르 반도로 향합니다. 이곳엔 1950년대의 추억을 떠올리는 작은 역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 속 세트장 같은 대합실. 이 역을 출발하는 기차는 어떤 기차일까요? 차표도 구멍을 뚫어주는 옛 기차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역의 모습인데요. 여기 아주 조그맣고 이런 스토브 난로도 있고, 마음도 따뜻해지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마음 훈훈해지는 그런 시골역, 뭐 그런 느낌. 학교 교실에서 할머니 집 시골역에서 보던 그 풍경, 저는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추억으로 안내해줄 기차는 3칸짜리 스토브 열차입니다. 기차 앞머리에 그림이 말하듯 우리말로 난로 열차입니다. 이 난로 열차는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에만 운행을 하는 아오모리의 겨울 낭만 기차입니다. 열차 안에 스토브가 있어요. 이 조개탄을 떼는 난로가 있어 열차의 이름이 스토브 열차였습니다.
눈 덮인 쯔가루의 넓은 평야를 달립니다. 창밖의 시골 풍경만큼 객차는 훈훈했습니다. 영무원은 조개탄을 넣고 난로의 온도를 조정합니다. 이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옛 추억을 떠올리는 장면이죠. すみません。今日はどこからお見えになりました？今日はね、東京、東京、埼玉、仙台。ああ、そうですか。そのクラスのね仲間がね13人ぐらい集まって飲み会が。あ、そうですか。この旅行の延長がそこだ。あ、そうですか。すごいですね。 열차의 난로는 객차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난로에 오징어를 구워 술 한잔하며 창밖의 설원에 그 시절을 하나씩 꺼내 옛 추억을 곱씹게 합니다. 기차가 1950년대를 향해 달립니다. 저도 오징어를 하나 사봤습니다. 나도 한번 구워 먹어볼까? 교실 한가운데 난로에서 데우던 도시락. 5학년 3반 초등학교 교실이 떠오릅니다. 이 열차 자체에 이런 난로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또 뭐 오징어 구워 먹고 술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여행을 한다는 거 이 자체가 참 어떤 면으로 낭만적이다 그런 느낌도 들고 어렸을 때 좀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참 좋습니다. 오래된 열차에서 아오모리 여행은 추억 여행이 됐습니다. 함께 난로를 떼곤 했던 어릴 적 친구들은 잘 있을까? 친구들의 얼굴이 차창밖 설원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차가운 눈밭에서 따뜻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땅. 눈과 바람, 그리움의 땅. 바다 건너 저편에 눈의 나라 설국이 있습니다.